네, 저희 이제 기자회견 시작하려고 해서요. 이제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플랜카드 앞에 잘 보이게 한두 칸만 더 내려와 주시고 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이 걸으셨고 또 앞서 미사도 참여하시느라고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몇 분은 서 계시고 몇 분은 앉아 계시면 그림이 좀 안 예쁘게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다 서서 이렇게 보일 수 있게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1시가 되어서 기자회견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리만 정비하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쪽에 계신 분들 조금 더 가운데 쪽으로 이쪽으로 너무 몰려 있어서 균형을 좀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쪽 수행님들 조금 더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저쪽까지 그 가운데 충분하게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자회견 예정된 시각이 되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환경운동연합 권의원 활동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2030 탈핵, 탈석탄, 탈송전탑 희망 기후도보 순례단의 삼척에서부터 출발한 21일간의 순례가 오늘 광화문에 도착함으로써 1차적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지난 21일간 총 367.7km를 도보로 탈핵과 탈석탄, 탈송전탑의 염원을 담아 함께한 순례였습니다. 우리 함께 한 분들께 한번 박수 치면서 응원의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탈핵, 탈석탄, 탈송전탑이라고 하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의 기후정의, 에너지 정의와도 관련된 문제이고 이것이 또 지역을 착취하고 지역을 식민화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 발전소도 그렇고 송전탑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순례를 통해서 이렇게 서울까지 와서 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특히 뜻깊은 것은 지금 대선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이 시점에서 오늘 이 순례단이 탈핵, 탈석탄, 탈송전탑의 염원과 제안을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하는 기후 공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쭉 순례를 함께 진행해 오신 우리 동해삼척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하태성 상임대표님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발언했는데. 네, 동해삼척 기후위기 비상행동 상임대표 엇건입니다. 하태성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예, 감사합니다. 연대와 한대 그 힘으로 21일 걸어서 왔습니다. 길을 나설 때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흘러 어느덧 21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광화문 광장에 다시 왔습니다.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 한 사람이 걷고 동해삼척 기후위기 비상행동 회원 몇 분이 걷는다고 세상이 달라지겠느냐? 기후위기가 없어지겠느냐? 저 많은 송전탑들이 사라지겠느냐? 거대한 자본이 만들어놓은 저 석탄 발전소가 멈추겠느냐?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 광장에서 보니 그러한 우리들의 요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요구가 돼서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을 만들라고
공약을 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정부 예산에 석탄발전소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예산 집어넣어라. 정부 사업계획에 핵발전소 줄이는 예산 사업계획 집어넣어라. 석탄발전소 만들고 핵발전소 만들고 할 때는 그렇게 없는 법도 잘 만들고 그렇게 없는 예산도 잘 끌어다 씁니다. 한데 우리의 요구인 송전탑 석탄발전소 핵발전소 없애달라고 하니 예산도 안 세우고 사업계획도 안 세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러 21일을 뚜벅뚜벅 걸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광장에 노동자 동지들이 철탑에서 보건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21일 걷는 것이 어쩌면 보잘것없는 행보는 아니었는지 하는 스스로의 반성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작은 걸음이 탄핵, 탈석탄, 탈송전탑이 된다면 그 또한 좋은 기운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삼척에서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삼척 사람들아 좀 결의 좀 하지 마라. 삼척 사람들이 결의하더니 1200일이 넘도록 삼척 우체국에 서 있고 순례와 도보행진을 선거 때마다 하는 것 같아서 좀 삼척 사람들아 결의 좀 하지 마라 이런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이번이 마지막 순례였으면 좋겠다. 이번이 탄핵, 탈석탄, 탈송전탑의 마지막 순례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함께 걸으신 모든 동지들과 여기에 모신 동지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효정 대표님 발언 감사합니다. 저희 힘찬 발언에 이어서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공약하라 하면 3번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대선 후보는 2030 탈핵법, 2030 탈석탄법 입법과 실행을 공약하라! 대선 후보는 초고압 송전탑 추가 건설 금지를 공약하라! 네, 그리고 오늘 삼척을 비롯한 에너지 부정위에 신음하는 지역민들 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단체들에서도 함께 이 순례에 동참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천도교 한울연대 대표이시자 종교환경회의 공동대표이신 이미애 대표님 발언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천도교 한울연대 상임대표 이미애입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핵발전소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경주 월성은 신라의 법궁으로 지형이 초승달처럼 생겼다 하여 신월성 또는 반월성이라 불렸습니다. 그랬던 월성에는 지금 핵발전소가 있지요. 그것도 월성 1호기부터 4호기 그리고 신월성 1, 2호기까지 총 6기가 있고 그중 노후된 월성 1호기만 멈춰 있습니다. 이곳 월성 핵발전소 인접 주민들은 10년째 안전한 곳으로 이주해달라고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과 함께 머물며 연구한 김우창 연구자의 기록에 이런 인터뷰가 있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농산물 너희가 다 사고 책임지라 고 말하고 싶어도 참는 거야. 누구도 책임져줄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 하나 이 문제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정부나 한수원, 국회의원, 대통령, 탈핵운동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무도 없어. 다 우리가 피해보고 우리만 이곳에 남는 거지, 살아야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핵발전소를 지금 당장 멈춘다 해도 주민들의 몸과 농작물, 토지와 바다를 포함한 자연은 이미 피폭되어 있고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일입니다. 또 가동을 멈춘 핵발전소에 대한 테러나 고준위 핵 폐기물을 처리할 방법도 우리는 없습니다. 원전이 개발될수록 핵 폐기물의 양도 막대해지는데 우리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방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끝없이 만들어내고 소비하면서 지구를 온통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있는 인간의 욕망과 핵 발전소는 마치 한 덩어리처럼 보입니다. 정부는 시민의 생명이 아니라 이해관계를 앞세웁니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된 것이 확인되었을 때도 정부는 위기 경보를 발령하지 않았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인접국가 방사능 유출 사고 매뉴얼에 따르면 인접국가에서 원자력 시설 사고로 인해 방사성 물질이 대량으로 누출되는 것이 확인되면 위기 경보를 발령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기술자들, 관련 연구기관, 감시기관, 정부 부처 담당자 모두가 원자력 산업계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원자력이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생명이 경시되고 그 자리는 이렇게 개발과 물질에 대한 욕망으로 채워집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 길로 가야 할까요? 우리 모두 멈춥시다.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재앙으로 가는 길을 멈춰야 합니다. 원전 24기를 가동 중인 우리나라는 개수로만 치면 세계 5위지만 땅 넓이에 대비하면 가장 많은 원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핵사고는 확률대로 일어날 것이다. 즉 다음 핵사고 역시 원전 개수가 많은 나라에서 일어날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바로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땅에서 재앙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전 지구적 문제가 되며 당대의 비극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악몽이 됩니다. 탈핵은 막연한 이상이 아닌 구체적 현실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미 탈핵을 실현한 독일이나 대만 같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시민들도 경제 논리로 원자력 발전을 미화하는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표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지구의 점령군처럼 불어 온 인류에게 천지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천지 만물에 대한 경외와 참회가 시작되기를 신고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미애 대표님 다시 한번 발언 감사드립니다. 지난 21일간의 순례의 끝으로 오늘 대선 후보들에게 여러 가지 탈핵, 탈석탄, 탈송전탑의 그 정책 제안을 요구하게 되지만 또 이 순례는 오늘로 정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내일인 5월 16일부터 28일까지 전국의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기후 도보 순례가 확대 진행됩니다. 이런 것들도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우리 또 여기에 지나가신 시민분들과 기자회견에 참여하시는 분들 주변에도 널리 알려서 이 순례가 더 확대되고 우리의 요구가 대선 후보들에게 관철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발언입니다. 탈핵시민연대에서 탈핵시민행동에서 이영경 사무국장님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탈핵시민행동 그리고 에너지정의행동에서 활동하는 이영경입니다. 저는 오늘 임은동 성당부터 약 8km 남짓한 길을 걸었는데요. 걸으면서 신나고 또 힘찬 움직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사실 21일간 무려 370여 킬로미터를 걸었던 분들이 계시죠. 그 걸음 하나하나에 탈핵, 그리고 또 다른 걸음에 탈석탄,
그리고 탈송전탑에 기도가 깃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순례의 길을 지나오신 분들의 걸음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인사드리고 오늘 내용은 저는 이렇게 시민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돌아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괜찮지요? 네. 순례를 출발했던 강원도 삼척에 제가 처음 갔을 때가 언제였나 기억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1999년에 두 번째 삼척에 원전 백지화 기념비가 섰으니까 아마 그 즈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삼척은 핵발전소 신규 부지로 반복되어서 언급되면서 주민들의 투쟁으로 이를 막아낸 경험이 있는 승리의 지역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 마지막 석탄화력 발전소가 들어서고 해안을 비롯한 생태계 파괴가 벌어지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석탄발전 반대투쟁에 연대하러 갔다가 원전 백지화 기념비를 보면서 국가의 에너지 정책이 핵으로 그리고 석탄으로 지역에 얼마나 폭력적으로 다가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금 대선 선거운동이 한창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 그리고 정의와 생명, 평화, 안전의 가치가 필요한 대선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선거는 거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책보다는 정쟁만 가득합니다. 보수 끌어안기 그리고 경제 성장 지상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당면한 과제에 해법도 부족하기만 합니다. 기후 대응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에너지 정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와 반도체 산업을 밀어주겠다면서 핵발전을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빨라야 2036년에서야 전력 생산이 가능한 핵발전 그리고 SMR을 가지고 지금 당장의 AI 전력 수요를 감당하겠다. 그리고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가 다 같이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마땅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만 핵발전 확대라는 위험한 에너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핵발전 확대가 아니라 핵산업을 폐쇄하고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핵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탈석탄도 마찬가지입니다. 탈석탄은 선언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시나리오 그리고 일자리와 삶의 위기를 맞는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이 함께 촘촘히 계획되어야 합니다. 시민사회는 이미 정의로운 탈석탄법을 제안하면서 탈석탄 달성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이 제안을 꼼꼼히 살피고 당연히 받아 안아야 합니다. 탈핵과 탈석탄을 통해서 대규모 중앙 집중식 에너지 시스템을 멈추고 재생에너지로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한다면 당연히 초고압 송전선의 건설은 없을 겁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이름으로 수도권 전기를 지역에서 공급받는 계획이 아니라 그물망 전력망을 통해서 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제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합니다. 지난 반헌법적 개헌 이후에 123일 동안 빛으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수호했던 연대를 만들었던 우리들은 윤석열만 파면한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들이 자행한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인 에너지 정책을 함께 파면한 것입니다. 이제 제대로 된 에너지 전환 그리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공약하고 차기 정부의 과제로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하십시오. 진정한 민주주의 그리고 내란의 종식은 탈핵, 탈석탄, 탈송전탑으로 이룰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현대 국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구호 한 번 더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후보는 초고압 송전탑 추가 건설 금지를 공약하라! 대선 후보는 2030 탈핵법 탈석탄법을 공약하라! 자, 마지막 구호입니다. 대선 후보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법 입법과 실행을 공약하라!
네, 끝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기자회견문 낭독은 잠시만요. 네, 김지영 상척 반투비 활동가님하고 그 60+ 기후행동의 나지연 공동대표님 두 분이 기자회견문 낭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후보는 2030 탈핵, 석탄, 탈송전탑 공약하라. 대선 후보는 정의로운 재생에너지 전환을 공약하라. 대선 후보는 2030 탈핵, 탈석탄, 탈송전탑을 공약해야 합니다. 지구 생명이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생명의 터전인 지구 생태 환경에 대한 근원적 위협 중 하나는 핵발전소, 핵무기 같은 핵의 위험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이고 기후 위기의 주범 중 하나는 석탄 발전소입니다. 대규모 핵발전소와 석탄 발전소는 수비지인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에 있고 전기를 수도권에 보내기 위하여 초고압 송전탑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지구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핵발전소와 석탄발전소는 조속히 폐쇄되어야 합니다. 대규모 핵발전소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면 초고압 송전탑은 더 이상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위험 그 자체인 핵발전소와 석탄발전소와 결별할 시간을 정하고 에너지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 길이 우리나라가 살고 지구 생명이 사는 길입니다. 5년이면 충분히 전환할 수 있습니다. 2030년 이후 핵발전소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석탄발전소 없는 생명이 숨쉬는 대한민국, 그리하여 더 이상 초고속 송전탑을 건설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살기를 주권자 국민이 원합니다. 핵발전소, 석탄발전소 없는 세상이 지속 가능한 세상입니다. 탈핵, 탈석탄을 이루고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을 해야 지속 가능한 세상이 열립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술과 산업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로 전환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의 의지가 문제일 뿐입니다. 정부가 에너지 전환법을 제정하여 실행하면 짧은 기간에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이 우리나라도 살고 지구 생명도 살리는 길입니다. 또한 폐쇄될 발전소에서 일하는 발전 노동자와 지역 생태 유지를 함께 생각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우선 정부가 나서서 탈핵, 탈석탄, 탈송전탑을 이루고 재생에너지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해야 합니다. 6.3 대선을 앞두고 핵발전소와 석탄발전소로 고통받고 있는 아픔의 땅 삼척에서 출발하여 석탄발전소로 고통받고 있는 동해 강릉을 지나 초고압 송전탑으로 신음하는 평창, 횡성, 홍천, 춘천, 가평을 거쳐 서울 광화문까지 367.7km를 21일간 기도하며 순례하고 광화문에 도착하여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입니다. 마지막 공약하라 3번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대선 후보는 2030 탈핵법 입법과 실행을 공약하라. 하나, 대선 후보는 2030 탈석탄법 입법과 실행을 공약하라. 하나, 대선 후보는 초고압 송전탑 추가 건설 금지를 공약하라. 하나, 대선 후보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법 입법과 실행을 공약하라. 2025년 5월 15일 2030 탈핵, 탈석탄, 탈송전탑 희망 기후도보 순례단. 감사합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오늘 예정된 기자회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기자회견 이후에 정리를 위해서 잠시 안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교육 긴급행동이죠. 삼척 주민 정수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순례부터 이제 미사랑 기자회견까지 이제 마음 모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이거 걸고 있는 몸자고랑 피켓 같은 거 다 모아서 앞에 모아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